네, 안녕하세요. 김동기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스토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소고기 안심이 주인공이 되는 요리입니다. 먼저 딕쉘과 허브를 채운 비프 웰링턴, 그리고 마늘향의 버섯콩 피, 크림 포테이토, 당근 감자 캐서롤, 그리고 쥐드 베프. 메뉴명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메뉴명대로 하나의 다 합쳐져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만들어본 딕쉘과 허브를 채운 비프 웰링턴인데요. 그 웰링턴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그런 고기를 이제 파마햄이라든지 이제 딕쉘 이런 거를 이제 채운 후에 이제 퍼프 페스츄리로 감싸서 오븐에 구운 요리이고요. 그 퍼프 페스츄리의 바삭한 식감과 그리고 안에 고기 육즙이 천천히 찌듯이 익는 약간 파이 같은 고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요리고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기념일이라든지 굉장히 약간 중요한 날에 많이 먹는, 파티에서 많이 먹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 반죽 그리고 페스츄리 반죽은 되게 어렵지 않고요. 숙성을 시켜야 되는 과정은 없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퍼프 페스츄리, 이렇게 층이 지게끔, 페스츄리 층이 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보시면 제가 버터를 두 가지로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는 반죽용 버터이고요, 하나는 이제 채우는 버터예요. 자, 먼저 채친 밀가루 넣어 주시고요. 레시피에 나와 있는 정량의 밀가루 외에도 약간 덧가루가 좀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반죽에 쓸 버터, 버터는 상온에 살짝만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 그리고 소금 넣어주신 후에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칠해준 후에요, 냉장고에서 한번 굳혀줄 거예요. 이 버터를 지금 저희가 사람 손 온도,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하면서 살짝 부드럽게 뭉쳐져 있잖아요. 요놈을 냉장고에 굳혀서 펼치기 쉬운 온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렇게 지금 이제 반죽이 네모나게 접어서 봉투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으면 냉동고에 살짝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버터가 얼면은 반죽을 필 때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살짝 그냥 붓는 온도 정도면 돼요. 저 반죽을 저렇게 굳히는 이유는, 지금 버터가 녹으면은 손에 다 들러붙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충전용 버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반죽을 밀었을 때 저 버터가 들러붙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3절 접기를 해야 되는데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좀 충분히 온도를 좀 굳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반죽이 좀 단단해지면요, 단단해지면 이렇게 덧가루를 조금 살짝 넉넉히 좀 뿌려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버터가 굳어있다고 해도 또 반죽하는 그 사이사이에 녹아서 손에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덧가루를 조금 충분히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해준 후에요, 저 이제 충전용 버터 있죠? 충전용 버터를 넣어주시는데, 자, 충전용 버터도 보관은 네모나게 자를 수 있게끔 차갑게 보관하되, 이제 하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살짝 끝에만 살짝 말랑말랑할 정도로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넣고 이제 접고 펼쳐야 되는데, 이 충전용 버터가 너무 단단하면은 저희가 펼쳤을 때 이 반죽이 엉키지 않고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눌러지는 느낌 정도로, 녹긴 녹았지만 너무 말캉하지 않은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차로 반죽을 좀 감싸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파이 반죽 안에 이 버터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밀어주고 접어줄 건데, 안에 있는 반죽이 터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살짝 넣고 천천히 쳐주면서 넓혀주시면 돼요.
이 퍼프 패스츄리의 원리가 이제 밀가루와 버터, 다시 밀가루와 버터 이렇게 접어주면서 층을 만들고, 이 오븐에 들어가면서 밀가루와 버터가 익으면 버터는 녹아서 밀가루에 스며들고 밀가루는 익으면서 굳잖아요. 그 사이에 버터가 사라진 그 층에, 그 층이 생기면서 밀가루 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익으면서 바삭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층이 많으면은 또 오히려 이제 식감이 좀 많이 없어지고, 한 3절 접기 정도 하면은 저희가 아는 그래도 좀 바삭한 식감을 낼 수가 있어요. 반죽을 하다가 버터가 좀 너무 녹았다, 너무 녹아서 반죽하기 어려워 생각이 드시면 잠깐 이 상태로 냉장고 넣어서 다시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보관해서 버터가 다시 굳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네, 이런 식으로 접고요. 한 번 더 층을 더 주고 싶으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는 만큼 층은 생기는데 밀가루 피는 얇아지기 때문에 저에게 원하는 식감대로 원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좀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한 번 냉장고에서 넣어주시고 굳힌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밀가루와 버터가 층이 되게 결이 잘 돼 있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익으면서 밀가루는 익고 버터는 녹고 이 층층층층 생기면서 그 퍼프 패스츄리, 약간 밀푀유 같은 그런 텍스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냉장고 보관해 놨다가 나머지 재료들 이제 딕셀이랑 이제 그 고기 만들어서 감싸주면 돼요. 이번에는 크레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크레페는 그 웰링턴을 만들었을 때 고기가 그 육즙이 흐르지 않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자, 먼저 우유, 월계수잎, 소금을 넣고요. 살짝 끓여주세요. 자, 이 크레페 반죽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노른자, 계란 노른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반죽의 그 농도를 잡아주는 게 우유인데, 우유가 아니면 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사용해 주는데, 이제 이 기본이 되는 이 우유에서부터 좀 향을 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웰링턴에 뭐 딕쉐도 들어가고 뭐 파마햄도 들어가니까 우유에는 기본적으로 살짝 그 월계수 향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계수잎이 아니고 뭐 파슬리도 괜찮고요. 또는 뭐 바질이나 들 같은 거 같은 게 들어가서 향을 우려낸 다음에 걸러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너무 팔팔 끓인다는 개념보다는 살짝 끓으면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식힌 다음에 반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유가 충분히 다 식으면요, 이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 계란 노른자, 왜 이 크레페라는 음식은 이제 원래는 이제 디저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이제 메밀로 만드는 거 이제 갈레트라고 하고요. 밀가루로 만든 거를 이제 설탕을 넣어서 이제 크레페라고도 합니다. 자, 노른자, 그리고 채친 밀가루 먼저 살짝 섞어주고요. 한 3번 정도 나누어 가면서 부어주시면 돼요. 양이 많으면 휘퍼를 해주셔도 괜찮고,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반죽한 후에 체에 한번 내려줄 거기 때문에 살짝 몽우리지는 거는 눌러주면서 쳐주시면 됩니다. 체에 내려준 후에, 자, 농도는 살짝 이렇게 갈랐을 때 갈라지지만 바로 모이는 농도로. 물론 여기서 이제 원하는 크레페 저 두께로 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질어도 괜찮고
여기도 이제 밀가루를 좀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반죽 농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으로 바로 한다 쳤을 때는 이 정도 농도가 되게 좋습니다. 다진 허브들을 좀 넣어줄 거예요. 다진 허브를 넣어서 허브 향의 크레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게, 허브들은 집에 있으면은 있는 거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그냥 딱 여기 요리에는 무조건 딜을 썼네, 여기 요리에는 무조건 타임이나 로즈마리 썼네, 이런 거는 국한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게 맛있고 재밌는 요리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허브 담가 주시고, 한 이 정도 양으로 하면 한 크레페로 이 후라이팬 두개 한 2장 정도 딱 나와요. 오늘 저희 웰링턴 고기 감싸기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자,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됐으니 크레페를 만들어 볼게요. 불은 약불로 해주고요. 기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뿌린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요놈은 코팅용으로 한번 닦아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기름 많으면 거의 크레페가 아니고 계란 후라이처럼 되니까 기름은 꼭 충분히 제거해 줘야 되고, 꼭 코팅팬을 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얇게.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되고요. 이 반죽할 때 설탕 넣고 하면은 구우면 색깔이 좀 더 노릇하게 나고요. 거기에 이제 저기 생크림 같은 거 휘핑 쳐가지고 올리면 그냥 하나 저희가 먹는 디저트 크레페예요. 자, 크레페가 익으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노릇하게 색깔을 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감싸서 익힐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 찢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원래 이제 클래식한 레시피에는, 그 웰링턴 레시피에는 크레페가 들어가진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제 웰링턴을 만들어서 레스팅을 시키고 커팅을 하면은 그 고기 육즙이 물론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 웰링턴 퍼프페스츄리 반죽 밑에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식감이 저는 이것도 좀 더 살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크레페로 감싸줘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니까 고기도 되게 육즙도 충분히 묻어 있고 페스츄리의 식감도 살고 해서 제가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또 크레페 자체도 그렇게 음식에 그렇게 저하가 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이 있는 곳에다 보관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 비프 웰링턴에 진짜 맛의 감초가 되는 딕쉘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제 이 웰링턴에 딕쉘이 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딕쉘이 들어감으로써 이 웰링턴 맛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 딕쉘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섯으로 만드는 그 스토핑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채우는 용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를 약간 가니쉬로 옆에 곁들여서 그냥, 아니면 소고기 스테이크 옆에 탁 그냥 올려서 먹기도 하는 그런 음식인데요.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독특하게 좀 닭간을 사용해서 살짝 풍미를 좀 더 높이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늘이랑 버섯을 곱게 다져줄 거예요. 사실 딕쉘 만들 때 이 버섯 같은 거 다졌을 때 요즘에는 그냥 블렌더로 푹 갈아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일정하게 그 곱게 블렌더로 가는 거보단, 그래도 이렇게 사람 손으로 썰면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곱게는 덜 갈리겠지만, 어떤 건 입자가 크고 어떤 건 입자가 작잖아요. 근데 그 씹히는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딕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직접 칼로 썰어주는 거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표고버섯이랑 양송이버섯 갖고 왔는데, 이 버섯 말고도 느타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백만송이도 괜찮고, 또 저희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도 활용해 주면 괜찮은데, 향은 표고가 참 좋고요. 맛은 양국송이가 좋아서 저는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해요. 자, 딕쉘용 버섯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 딕쉘 버섯에 같이 들어갈 닭간 한번 구워줄게요. 냄새를 잡기 위해서 밀가루를 묻혀서 굽기도 하는데, 저 오늘 구해온 닭간 되게 신선하거든요. 바로 그냥 구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에 굽는다는 그 조리법을 이제 리솔레라고 합니다. 리솔레라고 해서
이제 팬에 노릇하게 색깔을 낸다는 조리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굽다, 빠르게 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 한 80% 정도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릇하게 색깔 내주시고요. 기름을 빼주고요. 살짝 다져줄 거예요. 여기서 다 안 익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져준 후에 딕쉘하고 같이 또 익혀줄 거기 때문에 소금만 좀 빼주고 닭간도 다져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딕쉘도 밑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딕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두르고 녹기 시작하면 마늘과 버섯을 넣고 천천히 볶아주세요. 너무 센 불 말고요. 약간 중불보다 살짝 아래에서 천천히 볶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버섯이 향이 올라오면서 버터랑 버무려졌죠? 이러면서 이제 버섯 채즙이 조금씩 나와요. 이때 소금을 좀 뿌려주시고 뿌려준 후에 여기에 이제 저희 닭간 넣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뭐 화이트 와인 같은 걸 넣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진짜 이 버섯 향과 이 고소한 닭간 자체만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날 것 같아요. 향도 나고. 천천히 볶아주고, 자, 버섯과 닭간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자, 이거 쥐드 베프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봤던 소스고요. 진짜 풍미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넣고 이제 걸쭉하게 농도가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너무 또 센 불로 끓이게 되면 저희 버터와 그리고 채즙, 크림이 분리가 되니까 은근하게 약하게 천천히 볶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되직하게 농도가 나와야지 저희가 웰링턴에 넣었을 때 풀어지지 않고 농도가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딕셀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웰링턴에 들어갈 속재료들 다 준비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소고기 안심, 그 마리네이드를 한 후에 이제 딕셀과 크레페 그리고 이제 파마임으로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고기 마리네이드 해볼게요. 이쪽으로 소금 간을 먼저 해놓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늘이랑 로즈마리로 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진 로즈마리 잎만 떼서요. 이 줄기 부분은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씹혔을 때도 그렇게 좋은 식감이 아니에요. 오일 넣어주고 갈아주신 후에요. 자, 요런 거 가지고 소고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즈마리랑 마늘에 마리네이드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살짝 걷어내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마리네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바로 해도 저희가 수비드를 하면서 안에서 어차피 조리가 되면서 향은 스며들 거긴 하지만 한 15분 정도에 30분 정도만 천천히 마리네이드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준 후에 자,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감싸 볼게요. 지금 마리네이드가 다 됐고요. 원하는 크기로 좀 성형을 하고요. 자, 파마햄, 딕셀, 이렇게 넓게 펴 발라주시고요.
마리네이드한 소고기 넣고 감싸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오븐이랑 수비드 두 가지를 활용하는 조리법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감싸준 후에 패스츄리에 바로 넣고 굽는 게 아니고 수비드를 한번 해준 다음에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자, 저는 이 수비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웰링턴 같은 경우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비드로 해서 그 템퍼를 맞춰 놓으면 이제 퍼프 패스츄리를 만들어서 바로 말아서 굽기만 하면 돼서 아마 서빙하기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이걸 이제 패스츄리로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벗겨준 후에 패스츄리 반죽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고기를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츄리 반죽 좀 펼쳐줘야겠죠?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살짝 단단해요. 네. 덧가루를 좀 발라주고, 자, 버터가 녹으면 또 이제 들러붙기 때문에 버터가 녹기 전에 좀 빠르게. 자, 패스츄리는 한 0.3 정도로 이렇게 두께로 밀어주고요. 자, 이제 고기에 맞게끔 성형을 해주면 됩니다. 제 영상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반죽을 해줬거든요. 자, 지금 버터가 녹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얇게 지금 있어도 이 사이사이에 지금 버터 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음면이 아래로 가게끔 반죽을 해주고요. 요 위에 이제 바로 이 상태로 구우셔도 괜찮은데요. 살짝 좀 모양을 주고 싶다 하면은 위에 하나 뭐 더 씌워주면서 같이 패스츄리가 이쁘게 올라오게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깍지틀 같은 거 사용해 주셔가지고요. 읽어준 후에 계란물을 좀 노릇하게 익으라고 골고루 잘 발라준 후에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양으로도 가능해요. 그물만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상태로 같이 올라와서 구워지거든요. 또 위에도 하고 위에 약간 거친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면 이 패스츄리가 반죽이 좀 더 바삭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간에 영향이 될 정도는 아니고 살짝만 뿌려주시면 돼요. 하고 예열된 오븐에 한 20분가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시간은 대략적인 거고요.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오븐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올라오는 색깔 보고 꺼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185도에 20분 넣은 저희 비프 웰링턴이 지금 색깔이 되게 굉장히 노릇하게 잘 났고요. 시간은 색깔에 맞춰서 살짝 앞뒤로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늘 버섯 꽁피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먼저 기름에 버터를 녹여주시고 로즈마리랑 마늘 넣어주세요. 소금 간을 한 버섯을 넣고 50도씨 오븐에 약 30분간 천천히 꽁피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버섯이 천천히 모양도 살아있고요. 저온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버섯 특유의 식감도 그리고 색감, 모양도 잘 살아있고 대신 이 허브와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버섯 꽁피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이제 크림 포테이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메시드 포테이토인데 메시드 포테이토보다 좀 더 살짝 더 크리미한 조리법을 사용했고요. 자, 재료들은 먼저 우유랑 먼저 감자, 이제 버터, 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감자를 삶아줄 건데요. 감자를 삶았을 때부터 향이 나는 그 물에다가 또는 향이 나는 우유에다가 삶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로즈마리랑 큐민 활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자를 넣어줍니다.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우유에 삶아주는 이유는 이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에 굉장히 껍질에 많은 이 감자 향이 지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삶아주고 이 삶은 이 우유로 크림 포테이토의 베이스가 되는 그 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냄새가 큐민이랑 로즈마리 그리고 감자 껍질 향이 지금 이 우유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이 우유 버리지 말고 분리해서 우유는 따로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감자는 이제 껍질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체에 내려줘야 돼요. 바로 맞으면 뜨거우니까 이런 깨끗한 키친타올 같은 걸로 잡고 껍데기를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에 내려줍니다. 감자는 이렇게 체에 내려준 후에요. 자, 이제 크림 포테이토를 만들어 볼게요. 이 냄비에 버터를 두르고 체에 내린 감자를 버무려 주세요. 불은 약한 불로 해주시고요. 감자가 버터에 좀 버무려지면 우유를 세 번 정도 나뉘어 가면서 천천히 치대줍니다. 자, 지금 그냥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저희 그 메시 포테이토 과정이랑 똑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믹서기로 가면서 이제 크림 포테이토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가 농도가 좀 나오고 충분히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으면 불을 줄이고 치즈를 넣고 자, 풍미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넣고 자, 이제 감자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줄게요. 이렇게 한번 갈아주면은 메시 포테이토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크림 포테이토 완성입니다. 자, 이번 요리는 감자 당근 캐서롤인데요. 캐서롤이란 이제 냄비에서 끓이듯이 부친 요리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저희처럼 오늘 가니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인공인 당근이랑 감자 슬라이스 기기에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요. 또 당근도 준비해주고 자, 여기에 이제 저희 정제 버터 둘러주고 소금 그리고 치즈 넣고 버무려 주세요. 이런 굳힐 수 있는 틀에다가 이제 감자랑 당근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180도 오븐에 약 20분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눌러주면서 익혀줘야지 나오는 모양도 일정하고요. 중요한 거는 익혀준 후에 좀 다 차갑게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천천히 굳어가면서 눌러주면서 모양이 굳혀지고 저거를 이제 차갑게 그 굳어진 캐서롤을 그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준 후에 다음에 이제 살짝 따뜻하게 데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갑게 굳혀진 캐서롤은 천천히 뽑아서 이제 원하는 크기로 썰면 됩니다. 몰드로 찍어도 모양은 나오고요. 그리고 길게 썰어도 모양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길게 썰어서 조금 플레이팅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뜨거울 때 썰면 이게 모양 유지가 안 돼요. 지금은 차가운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로 팬에 구워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오븐에 살짝 데우듯이 나가주면 됩니다.
레스팅 충분히 시켜주고요.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츄리니까 살짝 부서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칼 들어가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느낌이. 좋아. 수비드에서 아주 미디움으로 잘 나왔습니다. 저희 딕쉐이가 허브를 넣은 그 소안심 웰링턴은 진짜 이 크리스마스나 또는 뭐 기념일에 드시기 되게 좋은 음식이고요. 겉에 바삭한 그 페스츄리와 그 딕쉐 그 닭간의 고소한 맛 그리고 안심의 부드러운 맛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곁들이는 가니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레스토랑뿐만 아니고 대회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조리법이고, 또 저희가 감자랑 당근을 썼는데 그거 말고도 단호박이라든지 땅콩 단호박, 또 약간의 주키니 이런 것도 조금씩 넣어주셔도 향과 맛, 색감도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섯 꽁치밥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음식에 약간 감초 같은 느낌인데요. 바삭하고 부드러운 거에 살짝 쫄깃한 느낌 하나 곁들여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줬고, 이 크림 포테이토는 이제 소스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소스와 같이 섞어서 또는 같이 따로따로 해서 고기랑 살짝 잘라서 찍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